반갑습니다.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대우건설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요즘 건설주 안에서도 유독 강하게 붙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우건설은 단순히 건설주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변화가 한꺼번에 좀 붙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체코 원전 본계약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체코 원전 본계약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수주 목표 18조 원 얘기도 있죠. 그리고 원전 액화 천연가스 중심의 해외 프로젝트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건설 확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요. 제가 이 내용들을 한 번에 쭉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손실이 좀 나왔고 부채 비율도 좀 상당히 높아졌죠. 지방 미분양 사태까지 여러 문제들이 이렇게 겹쳤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항상 똑같습니다. 가장 안 좋을 때가 지나가고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붙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대우건설이 딱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아파트 짓는 회사가 아니라 원전과 대형 플랜트,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되는 회사로 시장이 보기 시작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은 지금 재평가 초입에 들어와 있는지 좀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체코 원전입니다. 최근 대우건설 경영진은 체코 원전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이렇게 직접 밝혔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주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전은 한번 시공 이력이 생기면 그 이후에 다른 해외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지금 시장이 대우건설을 좋게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체코 원전이 실제로 계약으로 연결이 되면 대우건설은 그냥 국내 건설 회사가 아니라 해외 원전 시공 경험을 가진 회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체코 후속 원전, 베트남 원전, 중동 원전이겠죠. 그리고 미국 원전 인프라 관련 기대감까지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코 원전은 단순히 한 건의 계약이 아니라 대우건설의 밸류에이션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올해 수주 목표를 18조 원으로 잡았는데요. 이건 창사 이래 최대 수준입니다. 보통 분위기가 안 좋은 회사는 목표를 좀 낮추겠죠.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은 올해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수주를 끌어올리겠다. 우리는 다시 실적을 회복시키겠다. 이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회사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사 가시성이 좀 보인다는 의미로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실제 계약이 숫자로 찍혀야 합니다. 말만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최소한 최근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체코 원전이라든지 이라크 항만, 그 다음에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국내 재건축, 데이터 센터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봐야 할 건 실적입니다. 작년 대우건설은 솔직히 숫자가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손실과 순손실이 크게 났고 부채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자, 이유는 좀 분명했죠. 지방 미분양 사태, 그 다음에 원가 상승, 해외 현장 비용 부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좀 겹쳤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작년에는 대우건설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손실을 한 번에 크게 털어냈기 때문이죠. 시장은 이걸 빅베이스로 보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다 털어냈으니까 올해부터는 숫자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생긴 겁니다. 물론 여기서 좀 중요한 건 기대와 현실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실적 턴어라운드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분기 실적에서 실제 숫자가 좋아져야 합니다. 원가율이 좀 안정화돼야 되고 수주가 실제 매출로 좀 연결이 돼야 합니다. 부채 비율도 안정되는 흐름이 좀 나와야겠죠. 그래서 대우건설은 지금 완성형 종목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평가 초입에 있는 종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포트폴리오 좀 변화인데요. 대우건설은 더 이상 주택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원전, 액화 천연가스, 대형 플랜트, 데이터 센터, 스마트 건설 이런 쪽으로 사업 구조를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죠. 인공지능이 커질수록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수요도 같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대우건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 에너지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 건설도 붙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 건설 정보 모델링, 인공지능 현장 관리, 스마트 안전 관리 플랫폼 같은 기술들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건설 회사는 결국에는 원가 싸움입니다. 같은 공사를 받아도 누가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하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집니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가 많아질수록 문서관리, 설계 오류, 원가 통제, 현장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대우건설이 스마트 건설을 강조하는 이유도 결국은 원가율을 낮추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죠. 첫 번째가 체코원전 계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대는 큰데 실제 계약 시점이 밀리면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실적 회복이 기대보다 느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손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시장은 올해 숫자를 굉장히 꼼꼼하게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건설 원가 리스크입니다. 건설주는 수주만 많이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받는 공사를 얼마나 수익성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국내 부동산 경기입니다. 주택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면 실적 개선 속도도 느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최근 시장이 대우건설을 다시 강하게 보기 시작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미국과 이란의 갈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이 나면 무조건 건설주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전쟁 자체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무엇이 부각되느냐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미국과 이란 갈등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움직였고 에너지 안보 이슈가 커졌고 원전이 다시 대한 에너지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체코 원전 기대감이 있는 대우건설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즉 대우건설은 단순 건설주가 아니라 원전주 프레임까지 같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중동 재건 기대도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라크, 중동, 플랜트, 항만, 에너지 인플라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미국과 이란 갈등 이후 중동 재건 수요가 나오면 대우건설 같은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중동 프로젝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면 오히려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공사 일정이 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갈등은 단기적으로는 원전과 재건 기대를 키워주는 재료지만 장기적으로는 변수도 같이 커질 수 있는 이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차트 흐름을 한번 볼 건데요. 미국 이란 전쟁 이후에 한 번의 낙폭 이후 반등이 엄청나게 세게 왔죠. 즉 이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매물대 벽도 강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고점을 찍고 지금 단기 조정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매물벽을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반등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전 고점 부분 강하게 뚫어줄 확률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벽을 뚫질 못한다 그러면 빠지면서 다시 한번 8,000원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움직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현재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저점에서 끌고 오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관망세 유지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매매 방법인 것 같고요. 신규 매수로 들어가실 분들은 이 지지 구간을 돌파해야지 신규 매수 타점이 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이탈한다, 즉 16,000원이죠. 16,000원대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14,000원대까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더 빠질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16,000원에서 14,000원 구간은 잘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 미리미리 잡아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종목들 저희가 정보방에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종목들 받아보시고 수익도 좀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최근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만, 즉 주도주겠죠. 주도주로만 들어가서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장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대우건설은 아주 명확한 종목입니다. 좋아질 이유도 명확하고 바로 체코원전, 그 다음에 18조 수주 목표, 그 다음에 해외 플런트, 그 다음에 액화 천연가스, 데이터 센터, 스마트 건설. 하지만 반대로 좀 조심해야 할 이유도 분명하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작년 대규모 손실이 있었고 높은 부채 비율도 있습니다. 원가 리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무작정 확신할 종목도 아니고 무조건 무시할 종목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바로 확인하는 겁니다. 체코 원전 본계약이 실제로 찍히는지, 그 다음에 수주가 실제 공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분기 실적이 정말 돌아서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되면 대우건설은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크게 다쳤지만 올해 가장 큰 변화를 증명하려는 회사, 저는 지금 대우건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정리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